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2일 오후 5시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4일 비상계엄령이 진압된 이후에 여기저기 방송에 출연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지금도 바쁘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12일까지 60회 이상 여기저기 출연을 했습니다. KBS, MBC, SBS, TV조선, JTBC 등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출연해서 이 소리 저 소리 했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었어요. 왜 저보고 이렇게 불러내는 곳이 많아졌냐 하면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시절 잘못한 것, 청와대에서 졸속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가지고 용산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사단을 일으킨 것, 그리고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또는 의료대란 이를 줄기차게 비판을 해왔더니 결국 저의 전망이 옳았다고 또는 맞았다고 생각하는 방송사에서 저보고 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걸 인쇄매체에서 기사로 옮겨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또 뉴스메이커가 되는 관계인데 며칠 전에 JTBC 토론회에 나가서 요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두 사람 지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JTBC 논쟁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국군 통수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 제5조 위반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헌법 제5조가 국군의 사명인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집어가지고 헌법 제5조 위반이라고 윤석열 파면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국군 통수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헌법의 활자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실제 판례에 적용한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들으면 작년 12월 3, 4일 이 무렵에 미국 측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고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군 통수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권한이고 또 우리가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치하는 입장에서 국군 통수권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그런 사실을 김정은이 안다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불장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을 여기까지는 허용하고 여기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한은 포괄적으로 권한 대행이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과 한 50일만 지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가 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 시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말을 또 붙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어제는 8일입니다. 어제는 한덕수의 날이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 CNN에 나와서 영어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인터뷰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갑자기 아마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보수 성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경륜이 있는 사람, 통상 전문가,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쪽으로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지명을 해가지고 그런 뉴스를 만들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걸 생각하면 출마에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잉 대응을 해가지고 뭐 탄핵을 시켜버린다든지 소급 입법으로 지명 무효를 꾀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고, 그렇게 하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 하여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도록 밀어붙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기사를 검색했더니 언론에 저 이름이 또 나와서 그걸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제 저녁에 제가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제가 저를 소개해서 좀 이상하지만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설을 두고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당을 자극해 탄핵 소추하도록 기다리면서 대선 출마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언론이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조갑제 대표는 한 총리 출마설을 두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날은 한 총리의 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헌법재판관 대통령복 2명 지명, 미국 외신 CNN과 영어 인터뷰 등 3가지 일이 하루에 다 일어났다. 이 타이밍에 이런 일들을 한 것은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경륜과 전문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복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민주당을 자극하여 탄핵 소추하도록 기다린 것이 아닌지 추측한다면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이 저절로 생긴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면 한 총리에게 확실하게 출마하도록 만드는 일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즉 제가 한 총리의 탄핵 유도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탄핵 유도설이라는 제목을 여기 띄웠군요. 탄핵 유도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라는 것은 민주당이 탄핵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는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 총리에 의한 탄핵 유도설. 이에 진행자가 여론조사에서 한 총리 지지율이 2%로 나오는데 이걸 기반으로 지지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그 지지율은 한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한 총리 쪽으로 모이면 상당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다른 후보보다 특히 안정감, 경륜 그리고 전문성에 차별성이 있다며 더구나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훈장이 된다. 다만 탄핵 소추를 당해서 자연스럽게 출마하는 것 말고 사임하고 출마한다면 인상이 상당히 나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가 대선에 출마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1대1 구도에 놓이면 성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는 말에 조 대표는 성산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는 한 총리가 더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탄핵 유도설이라는 말을 제가 만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무런 직접 취재 없이 저의 그냥 추리로서만 탄핵 유도설을 내어놓았는데 그 뒤에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경선에 출마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촉박하고 국민의힘 경선은 그대로 거치고
5월 초쯤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되면은 무소속 한덕수 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기에 이준석 후보가 합세할지는 좀 예상하기 어렵지만은 아마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마이웨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반 이재명 단일화 캠페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 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대결해가지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처럼 토론한 다음에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상당한 흥행 효과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한덕수든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든 누가 결정이 된다면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역전승도 가능한 것 아니냐. 2002년 11월쯤에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이루어지니까 순식간에 역전을 해가지고 50만 표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그 단일화의 모델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해보겠다고 나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덕수의 탄핵 유도설을 제가 소개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른 게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윤석열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모든 공작의 뒤에는 윤석열이 있다라고 찍혀버리는 순간 그런 시나리오가 무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이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